간단하게 앞에 잠깐 뭐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승리하는 경험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예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지만 요즘같이 절실하게 느끼는 적이 없어요. 이거 보세요. 오늘 탄핵이 가결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시민들은 잘 없어요. 자화자찬이나 혹은 막 와 뜨겁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역사를 되게 좋아해서 잘 찾아봐도 잘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몇 번의 위기가 있었고 몇 번이 뒤집어질 뻔했고 큰 어떤 굉장히 큰 규모의 동의와 지지와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분쇄하려는 노력들이 있었고 3차까지 이어진 담화를 통해서 특히 3차에서 분명히 전 같으면 혹은 다른 나라의 맥락 같으면은 흐지부지 되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계속해서 버텨줬잖아요. 광장에서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까지 국회 앞을 에워쌌잖아요. 한국에서 야당을 하는 건 꼴보직이에요. 꼴보직. 아니 세상에 이런 시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너무 놀랐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작은 승리죠. 작은 승리예요. 작은 승리인데 이런 작은 승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지금 승리에 도취되면 안 돼요. 우리는 큰일 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는 하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이겨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불안한 거야.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래요. 우리 같이 이겨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전 세계 어느 나라의 국가를 보세요. 국가 들으면 엄청 웅장하고 가사 보면 완전 혁명 빨갱이들이에요. 완전 슈퍼 혁명가예요. 근데 그들은 그런 걸 들으면서 우리가 지난 세대, 우리의 지난 세대에 어떤 일들을 이룩했고 우리가 어떤 권력에 맞서서 싸워서 국가를 만들고 공화국을 지키고 우리가 시민의 자존심을 지켜냈다라는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이겨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피해는 이겨본 경험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정말 식민지 치하에서 바로 넘어왔는데 시작도 진짜 되게 애매했고 분단 국가에 초대 대통령은 세상에 다리를 끊고 도망가질 않나. 말도 안 되는 시작이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소위 우리가 87년 체제라고 부르는 그 체제를 만들어낸 원동력 87년에 6월에 광장이 있었고 근데 6월 혁명식이나 해놓고 노태우가 다시 대통령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혁명식이나 해놓고 노태우 다시 군사 쿠데타의 주역에게 정권을 주었던 그런 국민이야. 이런 자조감, 자기 혐오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라고요. 이게 작은 승리를 두고 이 정도의 응집력 있는 승리를 거둬본 적이 우리 시민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들이 존재를 하는 거라 생각을 하고 하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심장하고 생각보다 정말 많은 걸 바꿀 승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승리를 발판으로 이렇게 한번 이겨봤으니까 우리는 특검에 있었어도 특검의 주체들이 지치지 않고 혹은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를 지휘해서 결과물을 낼 수 있게끔 우리가 뒤에서 버텨줄 수 있고 그리고 헌재에서 판결 물론 엄중하고 공정하게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버텨줌으로써 좀 더 정확한 결과가 있을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지금의 오늘 이룬 이 작은 승리를 이어나갈 수 있다라면은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나라를 새로 세우는 것만큼 큰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벅차고 대단한 일이죠. 그걸 또 우리 세대에 이룰 수 있다라는 건 더 큰 훌륭한 일이기도 하고요. 벅차오르시나요? 저는 사실 한국이 되게 싫었습니다. 한국을 되게 싫어했어요. 특히 세월호를 위시해서 정말 막 이제 뭐 교통사고가 났다느니 단지 교통사고일 뿐인데 이렇게 뭐 왜 그러느냐느니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공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거 보면서 너무 분노했었어요. 교통사고죠. 교통사고예요. 사고는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문제를 삼았던 거는 사고 이후잖아요. 애들이 사고가 났어요. 빠지고 있는데 못 구해냈잖아요. 어른들이 만들어낸 체계,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사고가 나면은 어떻게 체계들이 탁탁 연결이 되고 체계들이 작동을 해서
애들을 구해낸다. 한 명이라도 더 구해낸다. 그거 하려고 우리가 그 미친 세금을 다 내고 있는 거예요. 그 시스템들이 작동하게 하려고. 근데 하나도 작동을 안 했잖아요. 하나도. 그 중에 하나도 작동을 해서 한 명도 못 살렸잖아요. 말이 되냐고 그게. 근데 그렇게 해놓고 이거를 이 빤한 그냥 너무나 명백한 비극을 가지고 마치 입장의 차이인 것처럼, 그래 너는 뭐 야당 편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는 좀 생각이 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나라가 전 정말 싫었습니다. 근데 이번 게이트를 통과를 하면서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역사를 살펴보면 망했어도 수십 번도 더 망했어야 마땅한 그럴 만한 사건들을 많이 겪은 나라인데 지금까지도 버텨온 거는 이거 이상은 안 된다 라는, 진짜 그 마지막 딱 여기까지, 이거 이상 넘어가면 안 돼 라는 그 끓는 점이 있기 때문이구나. 근데 지금 그 끓는 점을 다시 넘었구나. 그리고 지금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거는 이 나라는 참 물론 이제 환단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 넓은 북방의 대륙이 다 우리의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참 훌륭한 나라구나. 훌륭한 나라라는 말은 부적절하군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쨌든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구나. 그게 유전적인 것이든 혹은 살아오면서 학습된 것이든 대단하다. 나는 이제는 좀 부끄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지금 뭐 탄핵이 가게 돼서 너무 좋긴 한데 저는 흙수저라서 우리 애들만 보고 있으면 너무 마음이 답답해져요. 무슨 말씀인지 너무 잘 알고 저도 공감하고 그러지만 혁명이 일어나고 혹은 잘못된 체제, 잘못된 시스템이 올바른 방향으로 고쳐지고 이런다고 해서 개개인 인민의 삶이 모두 다 행복하게 짠하고 바뀌지는 않죠. 행복은 국가가 보장해주지 않죠. 하지만 최소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끓는 점이라는 것이 버티고 있는 그 끓는 점에 전제되어 있는 최소한이라는 거는 어찌됐든 출발점에서는 같고 노력하면은 최소한 어느 정도 최소한의 보상은 있어야 된다라는 믿음, 그것을 돌려놓기 위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매주 광장에 나갔었고 그리고 지금 일정 정도 결실을 보고 있으며, 그리고 한 번 오늘 이 작은 승리를 맛봤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승리도 분명히 운영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했나? 괜찮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중에 뭐 이번 책에서는 언급이 아마 안 된 것 같은데 로키